끝나지 않은 가을을 밀어내고 겨울을 재촉하는 입동의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 세종시의 지역 언론은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 반발하던 충북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충북은 세종시의 정치 게임으로, 세종시는 충북의 지역 이기주의로 전제하고 시류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CJB 긴급 토론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두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님과 대전세종연구원의 안용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역 백지화 충북 비상대책위원회 이두영 운영위원장님과 충북연구원 원강희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두 지역의 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형권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시민들,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수도 원안 사수라든지 이런 투쟁에 충북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임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두영 원장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청춘을 세종시 건설에 바쳤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셔서 세종시에서는 명예시민으로 제4호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국가 예산 8조 5천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LH가 14조를 투입해서 전체 22조 5천억을 좀 세종시 건설에 지금 쓰이고 있는데 세종역 신설이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 관점은 지역 이기주의나 세종 시민들만의 세종역 KTX 역사를 만들자 이런 주장은 저는 반대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실제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입지 선정할 때 천안과 충북 음성 그리고 충남 논산 당시 연기군이 이제 4개 후보지가 가장 그 중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연기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한나절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가장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광역도로망이나 국도 자동차로 접근하는 도로망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망은 사실 세종시에 KTX역이 없습니다. 조치원 역사가 100년 됐는데 이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만 지금 정차하기 때문에 세종역에 KTX 역사를 신설하자고 하는 세종 시민들의 바람은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찾아오는 전국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KTX 역사를 세종의 남쪽 지역에 만들어낸다.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 호남에서 정부청사를 접근할 때, 열차를 타고 접근할 때 지금도 오송역으로 1시간 정도 광주 송정역에서 한 1시간 8분 정도를 오송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송역에서 정부청사를 갈 때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은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18,000원인데 다시 오송역에서 정부청사 국토부까지 가려면은 22,000원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는 40여 분밖에 안 걸리는데 다시 오송역에서 정부청사까지 30분 걸리는 이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본래 취지대로 열차망을 좀 확충을 해서 호남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세종 시민들이 KTX 역사를 신설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이제 세종 시민들의 세종역 신설에 대한 주장이 단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편익이랄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기저를 반드시 이제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두용 위원장님, 우리 충북인의 관점에서 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거는 좀 다르다 싶은 부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먼저 이제 우리 충북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서가 지금 많습니다.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전과 그다음에 충남, 이 충북이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세종시가 완성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그런 그 과거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런 탄생에 대한 부분도 다 망각하고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점잖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서운함과 네. 또 배신감 뭐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대의 또 운영위원장도 아직 맡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계속 우리가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매우 좀 자괴감 또 유감스러운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뭐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의 어쨌든 그 특히 호남 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네. 세종역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줬지만 과정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건설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광역도시 계획이 이제 네.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고속철도역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타당하지 않아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에는 KTX 세종역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줬고 네. 또 이춘희 시장도 사실은 선거에 나올 때 본인이 초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있을 때 충분히 검토했지만 타당하지 않아서 건설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 다시 얘기하면 세종시 건설 기본 계획하고 광역도시 계획을 보면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행정도시와 오송역 그리고 청주공항 그리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에서 공주 남공주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에는 고속철도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종시의 고속철도 관문역은 오송역하고 공주역으로 이미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을 큰 틀에서 또 세종시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데 다분히 행정구역상으로 고속철도역이 세종시 없다 해가지고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와 주장을 피는 것은 지극히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이 이제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나올 때 이 토론회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처음에 오송역을 세종역으로 하려고 했다. 근데 오송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루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저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네. 행정구역상 오송역이 세종시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안에다가 세종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상으로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서 원체 깊이 있는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셔서 과연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충북과 세종의 싱크탱크에 계시는 두 분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종시
세종역 이 신설 문제 우리 충북연구원의 원광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교통망에는 이제 광역교통망들이 있죠. 또 그 중에서 이제 수단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속도로망과 그 고속철도가 최상위의 그 망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그 광역적인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래서 고속철도거든요. 근데 이런 수단이 지금 이제 창원 같은 데는 여기 3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고속철도의 어떤 무용론도 막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속철도가 바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오송역을 충분히 그러니까 차상위 그 수단과 그 교통이나 도로의 그 유계 간의 어떤 연계성만 잘 확보가 되면 그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통수단의 이제 교통의 어떤 결절성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도어 서비스를 받겠다, 운전 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것은 지금 고속철도의 어떤 그 이상 기능, 역할에 대한 것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천안과 오송과 그 대전 3개 후보지를 놓고 그 분기역을 결정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그 어떤 가점으로 그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평가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요. 국토 및 지역 발전성, 그리고 그 교통성, 환경성, 그 건설 용이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평가를 많이 받은 것이 국토와 지역 발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행복도시가 건설이 되면 제일 접근성이 떨어진 데가 충북의 북부권과 또 경북의 북부권 그리고 강원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 교통 그 최고의 수단인 이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충북선을 연결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송이 선정됐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오송역은 그 당초부터 선정 과정서부터 그 행정중심 복합, 그 당시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 도시였었죠.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관문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더 그 기능을 보강할 것이냐. 아까 이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행정중심 복합 도시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교통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도 이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이라든가 청주공항에 대한 연결성 같은 건 소홀히 하면서 지역 내, 세종시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교통 접근성만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송역을 좀 바라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세종역으로 거론되는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한 7km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놔도 바로 문 앞에 있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 박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의 명칭이 오송이라는 이제 충북의 지명을 딴 오송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기능은 세종역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종세전연구원의 우리 안윤준 박사님의 논리적인 근거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박사님들 저는 들으면은 모든 논리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펼치고 싶은 논리는 시민들의 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송역이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고 오송역이 있고 애초에 원한 대로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세종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가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분들 아니면은 세종시의 회의나 아니면 국제연구단지에 찾아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요는 그분들의 편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타나 지금 뭐 중앙정부의 김영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기존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황 하에서 그것을 비용 대비 편익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백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광역정 거점이 어느 곳인 것인지 이렇게 다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오송역이나 공주역의 수요가 감소하고 위축이 된다가 우려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세종시의 수요가 가장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종시의 신설도 검토는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안 박사님 답변은 짧으셨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아주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우문일 겁니다. 그런데 공통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 혹은 세종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는 세종역 신설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입장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 박사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세종역 신설 합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세종 시민을 위한 역이냐 아니면 전국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역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종 신설역 지점으로 가면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송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이용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인구 규모로는 더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송역의 어떤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거기서 교통위계관, 교통수단 간의 어떤 연결성을 더 강화시킨다면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충북성 고속화가 되면 충북성을 통해서 오송에서 바로 또 환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수도권이라는 괴물에 대한 괴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대응하게 새로운 어떤 그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세종 시민이란 시민들의 편이다. 이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보다는 전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 쪽에서 좀 이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두영 위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도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반대하고요. 사실 우리 그 비대위 차원에서 그동안 그 세종역을 반대하면서 그동안 의견을 내거나 또는 입장을 발표할 때 오송역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시하고 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필요했다면 계획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반영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세종역을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북에서 그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불과 2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세종역이 정부 세종청사를 관통해서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접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남쪽으로 한 6, 7km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검토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불과 2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그 효과 때문에 과연 오송역과 공주역에 투자된 그 비용만 해도요. 간접 비용까지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조 원가량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애초부터 관문적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시민들의 편리만 얘기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세종시가 인구 한 50만, 뭐 최대 한 80만 그러면서 주변 그 지역이나 도시하고 상생 발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저는 빨대 효과, 이것으로 인한 저는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우려를 좀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안 박사님이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세종시 건설이라고 하는 큰 목적과 계획하에서 저는 이 세종역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지 시민들의 편리만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 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 이번에는 우리 윤영권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두영 그 원장님께서 그 KTX 이 세종역 문제로 그동안에 이제 행정수도 원한 사수투쟁이나 이런 그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서운하다 이런 상당히 그 감정적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세종역 KTX역 그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뭐 주요 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송역이 지금 관문역으로 있는데 KTX 세종역이 생김으로써 오송역의 기능이 좀 역할이나 축소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충북 경제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종역 신설은 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주장한 내용 중에는 또 한 가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행정수도 당시 건설 기본 계획에 이 KTX 세종역이 빠져 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행정수도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첫 쌈만 떴습니다. 착공만 했죠 이게. 그리고 실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주로 건설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 계획 다른 분야에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으로 이제 이미 10년 잃어버렸습니다. 행정수도의 그 건설이.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저는 세종 시민 입장이 아니라 국민적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그런 근본 취지가 수도권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지금 있는 그 인구를 분산시키자.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지금 아까 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뭐냐면은 영남만 생각해서는 뭐 KTX 세종역이 좀 불가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현재 2014년도에 세종시가 정부 청사가 문을 열고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세종시를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근데 특히 수도권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불편한 것이 국민적인 민원입니다, 이게. 세종 시민의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국민적으로 볼 때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세종시를 방문할 때 서울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분 걸쳐서 왔는데 18,000원 냈습니다. 근데 다시 오송역에서 정부청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탈 경우에 22,000원을 냅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종의 남측 지역에 세종역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역의 그 관문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역이나 오송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송역 2005년도 결정될 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부 원하는 천안에서 바로 세종과 공주 사이에 그쪽에 역을 만들고 다시 익산으로 뺀다는 그런 원안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원안이 호남 지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다음에 공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역도 이명박 정부 때 억지로 만들어진 역입니다. 지금 횡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용객이 5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공주역에서 세종까지 접근성이 25km 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행정수도가 세종시가 됐는데 열차에 대한 접근성은 최악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을 만들자. 이것은 국민적으로 합의된 행정수도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안 박사님 입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시가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지금은 행정 도시죠. 향후에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텐데 전국으로서의 접근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광역철도망 가장 상위 교통망에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근데 막상 그러니까
애초에 원안대로 계획을 했을 때는 이제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속철의 이용 시간하고 내부에서 오송역에서 업무를 보러 가는 시간, 그리고 비단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지금 고속철보다 더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하고 실제로 패턴하는 와중에 이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국가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그리고 세종시를 찾아주시는 다른 지자체의 국민들도 다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렇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어떤 것들이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만들고 전 국민들이 편하게 세종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 선에서 이제 세종역 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손님 모셔놓고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불현듯 지금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사실 청주에서 이제 서울을 가면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고속버스 우등을 타도 10,000원 안쪽에 돈을 내고, 근데 지하철 오랜만에 가보면 지하철 이용하는 거 어려워가지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 그 대중교통 요금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택시비가 훌쩍훌쩍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좀 지금 제가 들은 비유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자분 말씀은 서울에 가서도 택시를 타면 그만큼의 비용이 네, 드는데 그렇죠. 세종시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너무 이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탔는데 택시처럼 이용하시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은 세종시는 아직 대중교통 분담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이 잘 보편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어떤 교통 모드를 선택을 하는 초이스가 서울에서는 많은 건데 택시를 선택하신다는 거는 그만큼의 편리성을 선택하고 네. 대중교통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세종 시민분들은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택시마저 이제 시간하고 비용 면에서 지금 불합리하다고 좀 여기시고 있다고 봅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선택권이 대단히 제한이 돼 있는 맞습니다.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세종시와 그다음에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금 세종역 설치 문제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인접 시도 간에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면 지금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또는 세종시를 오가는 연계교통망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오로지 고속철도역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제가 볼 때 큰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소하게 바뀐 거 있을지 모르지만 큰 계획은 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책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세종시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토 중심에서 원거리 지역이나 서울에서 통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는 데는 제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세종시 있잖아요. 통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은 지금 입지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통 그 체계를 다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단계 평가 결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분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숫자를 보면 최근에 이제 30만 돌파했다 해가지고 이제 낸 그 데이터를 보면요. 서울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45,8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근 대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무려 72,460명입니다. 그리고 충북과 충남에서 그
유입된 인구 한 3만 내지 4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인근 충청권에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세종역을 설치해서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 접근성을 또 높여준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대 효과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중심성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성을 높여줄 경우에는 거꾸로 중심부로 오히려 인구와 수도권의 자원이 다시 과밀화를- 이동하는 그런 이제 빨대 네. 효과가 나타난다.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과장을 해보면 뭐 비약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충청권에서 세종으로 갔는데 세종에서 되레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는 개연성도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뭐 한국판 아우토반이라 해가지고 무제한 고속도로인데 이 접근성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그 논자들이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종시를 건설할 경우에 수도권 그 연담화 현상 네. 이것이 충청권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반대 논리였거든요. 이게 그대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까지 지금 현재 수도권이 확장되는 그런 그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뭐 좀 반박하실. 제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청권에서 이제 인구 유입이 그 세종시로 좀 빨대 효과로 좀 많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2014년도 정부청사 문을 열고 초기에 한 1, 2년 정도는 가족들 이전을 잘 안 했습니다. 그때 한 30%밖에 안 됐는데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역에서 이제 KTX를 서울역, 광명역까지 이제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그 서울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서울로 이런 출퇴근하는 것도 2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세종시에는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사를 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이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3만 4천 명 그 수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아니, 과거의 수치 같고 공식 데이터인데 실제 공무원 가족들만 해도 5만 명 이상 이전했습니다. 이게 2007년 말 기준 발표자거든요. 17년. 2017년. 네. 그리고 공무원 가족만 5만 명 이상이 좀 국제연구기관 포함해서 이쪽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또 앞으로 국회, 특히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 이게 완결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종을 방문하는 그 전 국민적으로 올 때 그 수요가 지금 오송역 규모 가지고는 오히려 그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빨대 효과 말씀하시는데 도시건설 초기에는 인근 지역에 빨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개 정권에서 세종시 관심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전 안 합니다. 기업들 잘. 이사를 잘 안 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불확실성이 거둬졌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초기에 빨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연간 아파트를 한 2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게 계획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명, 4만 명 정도 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돼서 현재 2014년도에 10만 명이던 것이 지금 31만 네.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대 효과는 우려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저는 우리 특히 이두영 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KTX 세종역 이 논란 문제는 오늘 토론을 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큰 문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제가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같이 정말 이렇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KTX 세종역 세종역은 문제를 아주 적은 꺼내가지고 부분이게.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아까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이 장본인인 이해찬 의원하고 이춘희 시장
저는 이 책임을 저는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이 나오셨으면 사실 좋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네네. 지금 네네. 우리 의원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네, 좀 그래서 듣고 네. 이제는 좀 특히 충북 도민에 대해 아까 저희가 예의를 좀 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 세종역이 생김으로써 오송역의 역할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충북 경제에 뭐 추락이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지금 충북 도민에게 좀 알려야 됩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되면은 지금하고 180도 다릅니다. 네, 의사당 문제는 의원님 네.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고 지금 이제 세종역 신설이 충청북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거듭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 박사님 분명히 하실 말씀 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 근데 저희는 그 수도권의 어떤 그 집중의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이 위원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의 어떤 기능 보강, 이게 힘을 보태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좀 네. 답답합니다. 제가 그 의원님하고 우리 안 박사님 의견에 한두 가지 정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오송역의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시죠. 왜 그러냐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됐을 때도 수도권의 많은 일부 사람들은 이건 정치적 결정이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데 빌미를 제공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시점은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2005년 6월 30일 날 3기 후보지에서 75명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토도시 학회, 교통학회, 토목학회, 환경학회,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학회에 전문가들은 거의 망가가 되는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결정, 정책 결정들을 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만 그 의견이 틀리더라도 이런 전문가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결정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수단의 다양성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비쳤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도로망을 닦는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제는 교통 수단의 어떤 다양성,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죠. 오송역에서 수단의 다양성, 신교통 수단. 지금 BRT 만들어 놓고 BRT도 여러 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철이라든가 네. 뭐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 수단의 다양성을 공급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안 했다. 아까 이제 이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방기하고 있다. 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수도권, 제가 이제 영남권에서의 어떤 접근성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주가 아니라 출퇴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2단계를 통해서 진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어떤 성장 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우정에서 이제 공동 전선을 형성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예. 지금 이제 적전 분열이 되는 듯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박사님 예, 저도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보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오송역 분기가 이제 정치적 논리라는 말은 되게 위험한 말씀이라고 네. 이제 원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다소 약간 위험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뭐 비단 100% 정치적 논리는 아니겠으나 뭐 이제 그때 전문가분들이 선택하신 논리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송 분기점의 이유 자체의 평가 요소가 가장 큰 게 국토와 지역 발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송역 분기를 거기에 그곳에 위치하게 했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나 그 부분의 유치는 그런 논리로 펼치는 것이 맞으나 제 생각에는 교통망은 그런 논리로 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 접근성, 편의성, 정시성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논리로서 펼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 발전의 매개체로서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입지에서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원 박사님이 입지에서 하여튼간에 입지를 네, 결정할 네. 때 그러면 네. 교통 접근성만 보죠. 만약 그 논리라면 아니 그 저는 이제 5가지 왜냐하면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결정한 부분들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요. 저는 두 분이 이거는 제가 볼 땐 잘못 말씀하시는데. 근데 위원장님 제가 왜냐하면- 듣기에는 아니, 잠깐만요. 뭐냐면 이게 예. 지금 박사님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단언을 하신 건 아니고 그 평가할 때 지역 발전이라는 그 요소를 너무 크게 평가해서 결정이 됐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박사님이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입지는 200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 입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우리가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했어요. 둘 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입지를 결정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노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종시 입지도 제가 볼 때 정당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미 두 분이 좀 충분히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이해찬 의원도 그렇고 또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송역은 이미 4원 10선입니다.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에서 오송까지 지금 복복선화 예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포화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이후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운행이 또 늘어날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복복선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안 박사님 그 항목별 가중치에서 네, 지역 국가와 지역 쪽에 가중치가 많이 됐다. 이 항목별 가중치도요, 연구자 개인이 안 합니다. 이 가중치를 산정할 때 전국의 전문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가중치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송역, 그 분기역이 국가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그 행복시라는 거와 연계했을 때 그래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높았던 것이지 네. 자기적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벌써 한 13, 14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네, 뭐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두 분 박사님의 말씀이 사실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안 박사님 주장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다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지금 뭐 단정짓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원 박사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던 의사 결정인데 지금에 와서 그 평가 항목들이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고. 네. 우리 의원님, 이제 박사님들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에서 이제 그 오송역 처음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두 분 그 부분에 대해 좀 상당히 반론을 좀 제기하시는데 당시에 꼭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실은 결정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오송역 원래 원안이 정부 원안이 천안에서 공주 그리고 익산으로 하는 직선 노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송역이 이제 분기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계룡산 쪽에 터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자, 이제 와서 지금 뭐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그걸 뭐 지적해서 어떻게 문제를 삼자 그런 게 아니라 KTX 세종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정말로 아까 우리 이두영 원장님은 세종 행정수도 건설 기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는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경해야 되죠 이게. 자 그런 단계인데 다만 그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자고 하는 그런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북 도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안 하고서 이렇게 좀 했다는 그런 서운함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그런 말씀하셨는데 차원은 넘어섰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 넘어섰습니까 이제? 자 아무튼 근데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충청권이 자꾸 갈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 세종역 문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공론화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충청권 그 이웃들과 그다음에 세종시 건설 추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이것이 추진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종역 문제는 세종시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유한식 시장이 처음에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죠? 근데 낙선했죠. 낙선했죠. 그래서 수면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중간에는 누구요? 이춘희 시장은 반대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종역을. 그러니까 전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논의라든가 또는 이 객관적인 어떤 검토 검증도 없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 공약으로 나와가지고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전 더군다나 호남 지역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세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우리가 논쟁에 소모전을 피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에 우리가 그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때예요, 지금. 제가 오히려 더 좀 속 터지고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제가. 제가 원 박사님 짧게. 간단하게 기본 계획은 사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시에 대한 기본 계획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세한 그 조정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거기에 건설되는지 그 당위성, 그 철학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천안에서 익산으로 오송으로 이제 이제 공주로 해서 직접 가는 원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결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럼 행정중심과 복합도시가 결정된 이후에 그러면 분기역이 어디가 적합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서 오송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벌써 20년 전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에서도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라도 있으면 빌어다가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접점을 찾기보다는 동그라미를 치느냐, X를 치느냐, OX의 문제다 보니까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하튼 준비된 시간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우리 박사님부터 우리 충청북도 혹은 충청북도 충북인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 상세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첨예한 내용들을 우선 사안으로 두는 것보다는 물론 가장 우선 사안이 되겠지만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공통된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을 찾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윤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종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세종시 즉 행정 수도를 찾는 전 국민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호남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종시를 현재 오송역을 경유해서 세종시 정부청사로 오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비용에서 특히 접근성에 대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속도에 대한 경쟁력, 즉 고속철도라는 속도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하자, 보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KTX 세종역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KTX 세종역이 생김으로써 충북도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을 좀 일단락 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 이런 문제를 힘을 합해서 한다면은 향후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오송역 포화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발전 방안을 좀 큰 틀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좀 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좀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우리 위원장님, 세종시 또 세종시민님. 예, 우리 윤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저는 왜 그렇게 세종역을 고집하는지 사실은요. 지난 대선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간 합의에 따르겠다, 충청권 시도간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또 타당성 그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거를 결론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깨끗이 이제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걸 또다시 이춘희 시장이 공약으로 강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해찬 의원이 또 나서서 또 무모하게 추진하고 이래서 지금 분란 또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좀 그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저렇게 간곡히 제가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호남권 그 의원들이 이제 그 천안에서 지금 공주로 해가지고 중간에 세종역을 그 경유해서 가는 이른바 이제 호남분기 신설 노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 논리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이 세종시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부가 추진한 그 이 세종역 그 사전 타당성 조사 그 연구 용역 때도 나왔어요. 뭐냐면 역을 하나 이제 설치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경부고속철도에 역을 신설한 게 2곳인데 기존보다 21분이나 더 전체 그 운행 시간이 길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그 신설 노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 세종청사를 관통하거나 인접해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 정치 논리로, 지역 논리로 이것을 주장하고 풀어가는 것은 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 충청권이 다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가 좀 택해야 될 슬기로운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 박사님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토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토부에서 지금 장관께서 국회에서도 답변을 하고 지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전 이걸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국가복합환승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송역을 아예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송역이 당연히 행복시의 관문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국토부에서 좀 해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 행복도시 건설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망이나 뭐 중앙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하드웨어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세종시 내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교통수단의 그 수단의 다양성, 이제 그런 공급에 대한 문제를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그 교통수단관, 유계 간의 어떤 연계성, 그러면 내부 교통망이 수월하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춘에 비해서 입동은 눈에 띄고 표나는 절기 행사가 없습니다. 일을 벌이기보다는 벌려놓은 일들을 정리하는 시기라서 그럴 겁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해 좋은 끝을 마무리하는 늦은 가을, 내일이 더 행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CJB는 언제나 지역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